안녕하세요. 조현경 논술 강사입니다. 네, 오늘 되게 궂은 날씨인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는 길에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제가 조금 지연이 됐었는데 많은 분들 앉아 계셔서 좀 마음이 놓이네요. 준비한 것들 잘 얘기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거부터 말씀드리려고요. 이미 앞에서들 좀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리고 언론이나 미디어 이런 곳에서 여러 차례 보도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과 3.5 이하이면 논술이 필수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 오늘 앞에서도 얘기하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좀 마음을 잡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네, 요거는 작년 수시 입결입니다. 요거는 이제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제가 발췌해 온 건데요. 지금 보시면 교과 3등급에서 4등급 때에 이제 지원 1순위부터 6순위까지 그리고 합격 1순위부터 6순위까지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3.0에서 3.5까지 1순위에서 6순위까지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을 보면 5위, 6위에 중대나 성대도 보이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합격한 걸 보면 1위가 한성대 교과 우수 전형이고요. 그리고 명지대, 경기대, 서울여대, 그리고 상명대입니다. 이 중에는 지금 음영 표시까지는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조금 흐리게 보이죠. 음영 표시가 된 게 교과 중심 전형이고요. 음영 표시되지 않은 게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교과 전형들로는 사실 이미 3.0에서 3.5면 한성대가 가장 유력한 합격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국수 영사 합격 그 평균으로 해서 3.5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다음 차례에 보시면 3.5에서 4.0 여기를 지금 보시면 합격 많이 한 데가 경기대죠. 그 다음이 이제 한성대, 이제 요건 가천대 논술이고요. 공주대, 가천대, 강원대 이미 3.5를 넘어서면 비수도권에 접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별 사이트에 들어가도 다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화면으로 딱 보기 좋게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마련해 준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대학별 자료보다는 이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온 건데 이거를 좀 확인하시고 현재 본인 그 자녀의 위치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3.0에서 3.5 그다음에 4.0까지의 얘기라면 여기 뒤에 볼게요. 여기는 이제 1, 2등급 때예요. 확실히 1등급 때 학생들을 보면 물론 3점대든 1, 2등급 때든 지금 지원과 합격의 격차가 있는 거는 동일한데요. 저는 지금 실제 합격한 게 중요한 거니까 합격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25인 학생들이 1순위부터 6순위까지 합격을 보면 고대, 서울대, 연대, 성대, 한양대, 서강대잖아요. 이 표 보시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여기 마지막에 1.75에서 2.0까지 보시면 중앙대, 경희대, 성균관대 여기는 종합전형이고 이화여대 여기는 교과전형이고 이화여대 미래인재가 종합전형이고 서울시립대, 홍익대 여기가 이제 교과전형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학생부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이미 2.0에서는 종합전형 말고 교과전형으로는 사실 서울 중상위권 이상을 기대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는 거를 지금 알 수 있어요. 우선 2.0까지는 그래도 해볼 수는 있지만 2.0에서 3.0 사이를 보시면 또 쉽지 않죠. 여기 지금 보시면 2.0에서 2.25에서 그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이 합격하는 데가 이제 국민대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대, 고대, 세종대, 뭐 동국대, 건대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대나 고대나 동대나 건대는 종합전형입니다. 음영 표시 안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그 종합전형인 그 대학들은 이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합격 비중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재수생들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고대 발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 이상의 그 합격이 70% 이상이라고 발표하고 있어요. 이게 교과 전형이고 종합 전형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자료로 보셔야 좀 와 닿으시고 그래야 오늘 제가 나누는 얘기들에 훨씬 더 집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걸로 조금 저는 설명의 포문을 여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집중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논술은 좀 다를까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오신 가장 중요하신 이유는 2026의 입시 변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요. 2024에서 이미 동덕여대나 삼육대가 신설이 되었고 2025에서는 고려대나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가 이제 신설이 되었죠. 그랬다가 2026에는 지금 국민대랑 강남대까지도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보면 논술 비율이 굉장히 적지만 수도권으로 좁혀서 보면 논술 비율이 12%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니고 그리고 3.5 이상의 내신이 해당되는 학생에게는 되게 필수 전형이라는 걸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앞에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2025부터 되게 중요한 건 한양대 인터칼리지죠. 한양대 인터칼리지는 무전공으로 신설된 거기 때문에 공대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들어갈 때는 학과 무시하고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제 학과 선정을 할 때는 공대까지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이번 정부 취지에 굉장히 맞는 전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자유전공 계열도 2026부터는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논술 정원이나 아니면 최저 기준이나 내신 반영률 완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보셔야 되고요. 경기대 자유전공이라든지 서울여대 자유전공도 점점 더 학과로 뽑았던 것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학부로 지금 뽑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5명 안에 드는 것보다는 60명씩 뽑는 거, 80명씩 뽑는 거 안에 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게다가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실력을 쌓은 학생이라면요. 그래서 저는 2026 입시에서 이것에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과 전형은 점점 최저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위권대에는 3합7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논술 전형보다 훨씬 더 좀 빡빡한 최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준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시 입결도 좀 보셔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2024 정시 입결입니다. 지금 합격자 분포에 나와 있는 게 배분율이고요. 지금 보시면 광명상가 밑에다가 제가 빨간색 선을 주었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인서울이라고 인지하는 컷이에요. 광명상가 혹은 서울여대, 덕성여대, 이제 동덕여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빨간 선 밑에가 지금 한성대나 서경대나 삼육대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인서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성이 좀 있죠. 위치는 서울에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여기 합격자 분포가 79에서 83%잖아요. 이거는 21%인 거죠. 지금 보시면 상위로 봤을 때 그거는 3등급대라는 말씀입니다. 3등급의 마지노선이 23%인 건 알고 계시죠? 1등급이 4%, 2등급이 11%, 상위 누적으로. 그러면 23%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정시로 광명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광명상가도 정말 감지덕지인 경우가 많아요. 문과 학생들인 경우엔. 하지만 2학년 여름방학 지금부터 저희가 목표로 하던 것들을 낮출 필요는 없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정시로 진학이 가능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평균적으로 3등급이란 얘기지 영역별로 좀 등급을 나눠서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국어 3이고요. 수학이 4고 사탐 2개 2이고 영어 2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영어의 절대평가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기조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 한숨이 나오시죠? 네, 올해 6월 모의만 봐도 6월 학평만 봐도 원래 절대평가라고 하면 1등급 컷이 한 7, 8%는 나와줘야 되는데 작년 수능이 이미 4%대였고요. 그리고 올해 6월 학평이 지금 4%가 안 되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를 했죠. 근데 지금 재수생의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이 기조는 계속 유지할 거라고 여러 차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영어로 최저를 맞춘다는 건 너무너무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3, 4, 2, 2 정도가 현실적으로 인서울 컷이라고 보셨을 때 영어 2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놓으셔야 돼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느슨하게 하고 그리고 영어하고 사탐을 어떻게든 최저를 맞출 수 있겠지로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이들이 워낙 많고 있기 때문에 2학년 지금 시점에서 공부 계획을 짜신다면 주 6일은 무조건 수능 공부이고요.
주 1일 3시간 논술입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에는 무조건 내신 공부를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시기에 따라서 상담을 좀 다르게 하는데 2학년 겨울방학까지는 어쨌든 내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됐을 때 이제 수학을 버릴 것이냐, 내신을 버릴 것이냐, 교과까지 쓸 것이냐, 종합까지 쓸 것이냐를 시기별로 적절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입시 전문가가 필요한 건데 아직은 그 어느 것도 포기할 단계는 아니죠. 근데 물론 지금 현재 내신이 4점대를 달고 있다. 4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가 조금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교과랑 종합은 버리셔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남은 새 학기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실 3.5 안으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한양대라든지 연대 같은 논술 전형 준비하는 게 훨씬 낫고요. 그리고 논술 100인 학교들이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대, 고대, 성대, 그리고 이대, 외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다 논술 100이에요. 이 말은 내신 말고 논술로 해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목도에 두시고 목도를 하시고 직면을 하셔서 우리 학생이 처해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입시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3.5 이내로 들어오면 교과랑 종합으로 적정 소신을 하시고 논술로 상향, 목표 대학을 지원하시면 되고요. 3.5를 넘어섰다라고 하면 이미 상향, 적정, 안정을 논술로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공부 계획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최저가 우선입니다. 근데 그 최저가 우선이라는 말이 논술하고 내신하고 수능 공부의 선후 관계를 두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 가져가는데 공부 시간의 비중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공부는 주 6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신은 내신 시험과 관련돼서 2, 3주 정도를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내신 1등급 때나 2등급 때 유지하려면 내신 공부만을 위해서도 4주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논술 커리큘럼을 이렇게 저희가 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보다 제가 지금 얘기의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입시 얘기를 마무리하고 논술 얘기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러한 얘기들을 강력하게 좀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실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누적 합격생이 전혀 아니고요. 작년 저희 반 합격생들입니다. 다 이 중계에서 수업했던 학생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내신하고 이게 수능인데요. 수능이 순서대로 국수 영탐탐이거든요. 근데 저기 맨 위에 서강대 사회과학 계열 최초 합한 여학생 보이십니까? 이 근처 외고 여학생입니다. 네, 어디인지는 좀 아실 텐데 지금 보시면 수학이 몇이죠? 네, 5예요. 그러니까 서강대를 합격한 학생이지만 수학이 5예요. 녹록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국어가 1이지만 수학이 5라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런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다른 학생들도 그렇다면 수학이 2, 3이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국수 영탐 순서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3합 6 맞춤, 3합 8 맞춤, 2합 6 맞춤이라고 써놓은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 다 공개해준,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 정보를 공개해준 이 학생들을 봤을 때 두 번째가 수학인데 다 5, 4인 거 보이시죠? 이게 문과 학생들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영어인데요. 영어마저도 지금 다 문과 학생들인데 3, 4인 거 보이시죠? 이건 작년에 영어가 불수능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탐은 좋은가?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수시를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꼭 논술이 아니어도 교과든 종합이든 논술이든 수시는 고3 학생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재수를 시키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내신을 봐주시면 5점대, 3점대, 4점대 물론 저 맨 위에 특목고 학생은 이제 특목고 학생이니까 5점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나머지 일반고 학생들도 다르지 않죠. 다 내신이 3점대, 4점대, 5점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논술을 우리가 지금 왜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분명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여기 최저 미충족이라고 되어 있는 건 6개 원서 중에 최저 있는 학교들은 다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저 없는 단국대하고 인하대를 합격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서 작성할 때 나중에 상향, 적정, 안정으로 원서를 쓰셔야 되는데 안정도 반드시 포함하셔야 됩니다. 수능 당일날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6월과 9월에 모집되지 않는 재수생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로 입시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3관왕한 학생, 2관왕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쩌다 하나 합격하는 건 우연일 수도 있는데요. 2개, 3개 합격한 학생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확실히 훈련 가능한 전형이라는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마지막에 좀 안 보여서 아쉬운데 이 친구는 고대 세종경제통제학과 전액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화면이. 근데 이제 목표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여기에 다 상위권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3.5를 넘어서게 되면 교과든 종합이든 고대 세종은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근데 논술로는 지금 전액장학생으로 갔다는 것이 되게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중하위권, 인서울도 다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다 두루두루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입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논술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1년치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1년치 커리큘럼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시작한다고 하면 논리적인 읽기와 쓰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제는 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떤 글을 읽는다고 하는 거는 그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건데, 그거는 저자가 글을 쓰는 방법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자주 나오는 주제에 노출돼서 그와 관련된 개념에 익숙해져서 독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독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자기가 읽어낸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많이 읽고 쓴 경험이 누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1년 6개월 동안의 커리큘럼을 짠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논리적인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하는 기초편을 7주 동안 마치고, 그리고 중간고사 대비 내신 휴강을 한 다음에 10월 달에 주제편 4주로 해서 빈출 주제를 하는 거죠. 주제만 해서도 안 되고 논리만 해서도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적재적소의 시기별로 제한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3학년 올라가서는 빈출 유형과 이제 대학별 실전 문제로 나뉘어지는 거죠. 이렇게 1년치 커리큘럼을 계속 구성해서 1년 이상의 준비를 했을 때 단계를 제대로 밟아가서 연습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논술을 9월 달에 시작하는 학생들이 전국의 50% 이상이에요. 논술을 저희가 지금 시작한다는 거는 선행학습이 없는 구간에서 틈새 전략으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여대가 발표한 예년의 자료들에 보면 수도권 합격률이 90%예요. 논술 전형은. 왜냐하면 지방에 논술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서울 지역이라고 수도권이라고 하도 보통 대치, 목동, 중계, 분당 정도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아직도 논술을 원서 쓰고 나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내신이 3.5를 넘어선다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한양대라든지 연대 같은 경우도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교과나 종합으로 적정 소신을 넣고 논술로 희망대학을 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현재 시작점은 기초편에 있다. 요걸 좀 중요하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논술 기초의 시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작법과 주제에 대한 이해를 해서 읽고 쓰는 경험이 반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논술과 관련돼서 되게 자주 하는 비유가 자전거 타기예요. 자전거를 글로 배워서 탈 수 있나요? 절대 탈 수 없죠. 오르막길도 올라가보고 내리막길도 가보고 자갈길도 가보고 숲길도 가보고 흙길도 가면서 균형 잡는 거, 속도 올리는 거, 늦추는 거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경험 없이 강의로만 들어서는 절대 논술로 합격할 수 없어요. 써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전문 교사들이 다 그 오지선다로 이 문제의 주제나 내용 같은 걸 다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찍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논술은 그 선지에 나와 있는 문장을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장을 직접 써보고 구성한 경험이 있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요즘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글을 읽을 시간도 없고 의욕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수업 시간으로 읽고 쓰는 경험을 할애해 놓지 않으면 그것부터 시작한 학생들하고 경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학년 3월이나 아니면 2학년 겨울방학에 시작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추세인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다. 이거 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7주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냐?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와 논술. 독해만 해서도 안 되고 논리적인 논술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문학적 읽기, 자료 분석 요것들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빈추 유형으로 요것들의 심화 버전을 다 배우거든요. 그 전에 한 바퀴를 좀 돌려봐야 돼요. 아, 논술이 이런 거구나.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논술 모의고사도 보고 저하고 구체적인 입시 상상과 피드백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날은 글 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OT를 통해서 학생들의 동기부여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7주를 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학년 때까지는 아직 내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고사 대비 휴강 기간을 갖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근데 계속 논리적으로 읽고 쓰기를 말씀드렸는데 논리적으로 읽고 쓴다는 얘기 모든 사람들이 해요. 근데 정확한 방법을 얘기한 사람 별로 없어요. 논리적으로 읽고 쓴다는 얘기는 결국 그 글의 주제에 대해서 이 주장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지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글을 읽으면 그 글의 근거, 논지가 대여섯 개씩 나와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한 글의 논지가 대여섯 개씩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일부러 왜곡시켜서 그 잘못된 걸 찍게 하는 거죠. 근데 논술은 그 대여섯 개의 논지를 학생 스스로 만들어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매 회차 누적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사실상 독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이나 관점이나 함축이나 기본 과정 이걸 찾아보는 걸 매 시간 한다는 건 독해 실력이 안 늘 순 없죠. 그래서 논술 공부가 수능 국어 실력 향상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고요. 그리고 또 사탐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국어, 수학으로 최저를 맞출 수 없는 요즘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다방면으로 유용하다는 면에서 저는 논술을 가르치고 있지만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자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업할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제가 학생들하고 피드백을 굉장히 잘하는 강사라고 자부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하느냐를 좀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다 개요를 짜지만 학생들하고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칠판에 이렇게 개요 작성을 하거든요. 자료만 나눠져서 아이들이 눈으로만 볼 수 있게 그렇게 수동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고요. 같이 칠판에 개요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 시간 제가 작성한 예시답안을 나눠주고 그거를 모방해서 베껴 쓰기를 시켜요. 필사, 성경 필사 이런 것도 그거 하면 머리에 훨씬 잘 들어오기 때문에 시키는 거잖아요. 문학 필사도 고등학교 때 문학 소녀셨으면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필사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직접 손으로 그 써보는 것이 굉장히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필사 숙제도 반드시 내주고 그다음에 첨삭해서 제가 당연히 1:1 첨삭을 하고요. 다시 쓰기도 내주죠. 그러한 경험이 되게 누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홍준 교수님이 성균관대 입시 평가위원장을 한 10년 정도 하셨거든요. 전 문화재청장을 하셨던 그분은 한 답안을 7번 고쳐 쓰라고 하셔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까지는 하긴 어렵죠. 하지만 수업 시간에 1차로 쓰고 예시답안 필사 해보고 다시 쓰기 해보고 첨삭받고 이것까지 한다면 그 정도의 준하는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거를 고려한 수업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요즘 입시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 글만 잘 써도 되는 거 아니죠. 경쟁률 높은 대학도 분명히 있고 원하는 목표를 가기 위해선 충분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시 멘토로서 항상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수능 수학을 포기해야 될 건지 언제 교과를 포기해야 될 건지 언제 종합을 포기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매일 첨삭을 하면서 1:1로 늘 나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담 카드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밀착해서 현장에서 제가 지금 17년째 인문논술 강사를 하고 있고 고2 수업도 17년째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건 제가 유일합니다.
네, 그거를 생각한다면 그 커리큘럼의 구체성과 현장성을 좀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거를 반영한 입시 멘토로서의 영향력도 인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좋은 성과가 났던 거거든요. 제가 이제 초반에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신과 수능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우리 자녀의 그런 상황하고 좀 매치를 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으로 절대 부담되지 않아요. 그게 부담이 된다면 사실 원하는 학교를 진학하기 쉽지 않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고 합격하는 전형은 없습니다. 교과랑 종합도 상위 10% 학생들이, 논술도 상위 10에서 15% 학생들이, 그 다음에 수능도 상위 15에서 15% 학생들이 그래도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거예요. 각 전형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전달을 드리는 건데, 교과 3.5 이하는 어차피 6론서 하게 됩니다. 어차피 하게 돼요. 이게 너무 잔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3.5 이내로 들어온 학생은 상향대학을 꿈꾸려면 자기의 목표를 접지 않으려면 어차피 논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6논술의 필요성까지 꼭 적용하지 않는 자녀를 두고 계신다 하더라도 논술의 중요성은 좀 생각을 하셔서 선행학습이 없는 그 빈틈의 틈새에서 유리한 고지에서 좋은 시작을 하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 6시 30분에 수업을 진행합니다.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국영수 수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으로 좀 시간을 준비해봤는데 토요일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요일 저녁은 충분히 정신 차리고 와서 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이 시간대와 저에게 좀 집중을 해주시고 1:1 상담도 신청을 했으면 더 깊은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